황금거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he 7F's Highly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74번째 리뷰입니다. 습관 6, 시너지를 내라. 오늘의 챕터는 시너지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시너지를 내는 데 있어서는 열린 마음으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겠죠. 시너지를 낸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죠. 창의력 또는 놀라운 성과 이런 것들이 이 시너지에 따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시너지를 경험한다라면 열린 마음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그 놀라운 시너지를 경험한다라면 그 이익이 얼마나 큰지 막대한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시너지를 누적시켜 낼 수 있다라면 얼마나 어떤 초월적이고 영속적인 파워를 발휘하는지 정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라면 그 이익이 얼마나 막대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불편한 과정, 예측 불가능한 과정을 안정적으로 모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티븐 코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 정부는 새로운 원자력위원회를 꾸렸는데요. 그 책임자로 데이비드 닐리 엔탈이라는 사람을 그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닐리 엔탈은 정말 각계의 그 저명한 지식과 학자들,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이 위원회를 이끌면서 이 사람은 정말 그 사업 초기, 위원회 구성 초기에 많은 시간을 서로 간의 감정은행 계좌를 예입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그 각자가 가지고 있던 희망, 목표, 또 관심, 배경 또는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이런 인간적인 상호작용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친교를 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였다고 그래요. 그러자 언론이라든가 주변에서는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시간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비난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닐리 엔탈은 흔들림 없이 그런 시간들을 투자를 한 것이죠. 이 시간을 그는 투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닐리 엔탈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과 같은 지식과 능력,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나와 의견이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태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얼마 정도 시간이 그러자 모두가 정말로 개방적으로 서로에게 방어적이거나 또는 제도가 허용하는 안에서, 어떤 법률이 허용하는 안에서 형식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인간적으로 상호 시너지적으로 개방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관점을 존중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그런 위원회의 회의 풍토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황금거의 여러분들은 어느 직장이든 또는 자신이 하는 사업 안에서든 어쨌든 팀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팀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그 방어적인 커뮤니케이션, 형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생산적인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뢰의 수준이 있고 또 한쪽은 협동의 수준이 있다고 한다라면은, 신뢰의 수준이 높고 협동의 수준이 높다라면은 완전히 시너지를 내겠죠. 근데 신뢰의 수준도 낮고 협동의 수준이 낮다라면은 서로 방어적이고 또 승패적인, 또 패승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즉기 소극적인 커뮤니케이션만 하기 때문에 그 집단은 높은 성과를 낼 수가 없고 시너지를 낼 수가 없는 상태이죠. 정말 그래도 우리가 양호하다면 신뢰의 수준이 어떤 중간 정도는 되고 협동도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정도 수준은 대충 절충하는 선에서
뭐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경우가 참 많죠. 절충이라는 것은 1과 1이 합쳐서 1과 2분의 1 뭐 이런 정도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흥정을 한다고 그랬을 때 누군가가 4만 5천 원을 달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건 5만 원짜리입니다. 아니 4만 5천 원을 주세요. 이랬을 때 그럼 우리 둘 다 2,500원씩 손해 봅시다. 그래서 4만 7,500원에 절충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둘이 합쳐서 양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건 절충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시너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너지는 어떤 거냐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4도 될 수 있고 8도 될 수 있고 16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는 것, 또는 심지어는 1600도 될 수 있는 것이 를 시너지라고 합니다. 정말 부부가 만나서 서로 존중하고 개방적이고 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가 살아온 배경과 삶의 어떤 경험들이 환류되어지고 제3의 대안을 찾아서 함께 꿈꾸는 그런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협력을 이루어낸다라면은 그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가문이. 그야말로 이런 것들은 둘이 만나서 4가 되고 6이 된 것이 아니라 뭐 1000이 되고 만이 됐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가문이 바뀌는 것은 한 부부의 노력에 의해서 그 가문이 바뀌죠. 그 다음 세대의 문화가 완전히 다른 문화가 펼쳐지고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우리는 결혼 생활이 시너지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서로 시너지를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습관 1, 2, 3을 통해서 각자가 주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습관 4, 승승의 태도와 습관 5,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키라의 방법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런 시너지를 내는 커뮤니케이션은 바로 신뢰의 수준이 높고 협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너지를 낸다는 것은 각각이 제각기 일에서 얻은 결과의 합보다도 둘이 합쳐서 일하면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내는 수량이 많아지거나 품질이 더 좋아지거나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질 때, 이럴 때 시너지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너지를 낸다는 것은 얼마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스티븐 코시밀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뢰를 키우는 것은 바로 열린 마음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 하는 것을 유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이제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봄을 맞아서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좀 더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평화를 빕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